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셀과 파워포인트 기본 함수와 강의를 맡게 된 최재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수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앞장에서 기본적인 엑셀의 사용법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사용법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용법들이 표시 형식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거칠수록 이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으나 많이 만지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인 함수 기능을 여러분들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함수 중에서 오늘은 기본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목차를 살펴보시면 오늘 함수가 어떤 건지 기본을 이해해 보시고, 두 번째로 수학 삼각 함수 그리고 통계 함수, 그래서 각 함수별로 여러분들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함수와 날짜 시간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네 번째로는 논리 함수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시간이 되는 대로까지 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또 진행하면 되니까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시면 함수가 어떤 형식들이 있고 범주별로 어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학, 삼각, 통계, 텍스트, 날짜, 시간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함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엑셀에서 구분 지어져 있는 함수별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실행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건을 선택하고 결합하는 논리 함수까지 여러분들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드디어 시작해보는 함수의 기본입니다. 함수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이 우리가 정해진 결과값을 구하기 위해서 수식의 이름으로 미리 정의된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함수명에다가 인수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함수명이라는 건 우리가 그 자동 합계에서도 봤는데요.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니까 는을 쓰지 않고 평균을 구하고자 하니까 평균을 클릭하자마자 average란 단어가 떴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함수명이에요. 그 함수명 뒤에다가 인수 1, 2, 3은 이런 거는 우리가 상대 참조나 절대 참조를 통해서 상대 위치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수라는 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수를 여기에 순서대로 넣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함수가 이해하기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인수의 개수라든지 데이터 형식은 함수에 따라 다 달라요. 함수마다 데이터를 쓰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엑셀에서 어떻게 쓰라는지 설명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형태로만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종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 삼각, 통계, 텍스트, 날짜, 논리, 찾기, 재무 순으로 갈 건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나눈 게 아니라 가장 많이 같이 쓰이는 형태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 삼각에 가장 많이 하는 함수는 합계, if 합계, if sum, sum ifs, round, round up, round down, rank, rank average까지 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은 이렇게 되고요. 통계 함수, average, count, 여러 가지 variable까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left, 텍스트 함수, 날짜 시간 함수, 논리 함수, 찾기 함수, 재무 함수들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다 해볼 함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건 수학 삼각 통계 함수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삼각 함수에서 형태는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건 합계예요.
합계가 sum이라 부르는 SUM이고요. 그리고 인수는 그 합계를 할 인수들 위치만 셀이라든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그거 다음에는 평균이에요. average. 그리고 숫자 개수 센 count. 그리고 지정 인수 중에서 최대값 구하는 max. 그리고 최소값 구하는 min. 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채점표 셀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위해 만들어진 파일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 만드는 것 자체가 연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를 쓰면 이렇게 구해졌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수식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방금 보시면 합계를 하니까 sum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sum이라는 거는 합계를 의미하는 함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하고 가로를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부터는 우리가 sum을 구할 위치, 장소까지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합계가 59가 나왔는데요. 59가 정말 맞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합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9점 똑같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구하실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합계를 구했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핸들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평균도 구하기가 어렵지 않죠. 평균은 우리 여기 자동 합계에서 평균을 구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를 써봐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볼게요. 함수 쓸 때는 등호부터 쓰시고 average. 그리고 여러분들 V까지만 쳐도 average가 보이실 거고 average에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average는 I3에서 우리가 I17 평균을 범위를 구해서 구할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C3에서 CG3까지 구하면 average가 구해질 거고 가로를 꼭 닫아 주셔야 문제없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는 11.8점이네요. 여기에 꽉 채우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벌써 합계를 할 수 있고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총 인원도 구해볼까요? 카운트예요. 총 인원, 우리 자동 합계도 있었고요. 숫자 개수를 셀 때 카운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카운트 함수 써볼게요. 카운트 함수 쓰고요. 카운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A3에서 A3으로 계산할까요? A3에서 A17까지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A3에서 A17까지 총 인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5명이네요. 아, 이렇게 15명이 돼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최대값만 구하냐? 바로 밑에 최고점도 구해 볼게요. 우리가 전체 점수 중에 최고점 맥스 값을 주시고 A1에서 H3에서 H17까지 전체에서 보는 것보단 우리가 합계에서 최고점을 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고점은 97점이더라. 자, 그럼 최저점도 확인해보면 되겠죠? 는 min 합계에서 59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최고점, 최저점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 수학삼각에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수학삼각에서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 분산 중간값을 구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 분산 중간값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나, 어느 정도의 분산을 가지고 있나,
어느 정도의 데이터 집합에서 몇 번째 큰 값을 가지냐, 중간값은 얼마이냐인데요. 이 표준편차 분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준편차와 분산을 구하는 것부터 여러분들과 해볼 거고요. 여기서 표준편차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STDEV, 이게 표준편차예요. 약자고 거기서 P를 쓰냐 S를 쓰자예요. P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고요. S는 표본 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P는 모집단의 분산, S는 표본 집단의 분산입니다. 요거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라지 값, 스몰 값 구하실 수 있고 중위수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점표 시트에서 시트표 이름은 채점표고요. 표준편차,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중간값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편차는 뭐 어떤 것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어떤 것을 구해도 상관없지만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준편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수식 탭으로 가서 함수 삽입으로 가시면요, 함수 마법사라는 게 생겨요. 이 함수 마법사에서도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수 검사에서 표준편차, 아이고 잘못했네요. 편차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표준편차란 말이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가냐, 우리 수학 삼각이었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STDEV 바로 나오죠. STDEV 눌러보시면 표본 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합니다. 표본 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합니다.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해볼 거는 표본 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STDEVS 값이고요. 요 값에다가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요걸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은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요거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S로 할게요. 자, 표본 어디에다가 표준편차를 구할 건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표준편차를 구해볼 것은 C3에서 C17 1회의 표준편차를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표준편차는 얼마더라? 2.6313이더라. 자, 분산도 구해볼게요. 분산은 VAR.S. 똑같이 일반의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23가 나오네요. 6.923, 92381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과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빠르게 뒷숫자리만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간값은 메디안이에요. 메디안, 주어진 수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이 중간값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줘라. 1회의 중간값을 구해보겠습니다. C3에서 C17. 이 값들에서 이 점수의 중간값은 19점이네요. 이렇게 표준편차, 중간값, 분산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할 거니까 뭐 외운다기보다는 같이 한번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채점표 시트를 열고 우리가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6셀 있죠? 표준편차 셀. 이 표준편차 셀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크네. 수점 두 자리만 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 했었잖아요. 홈 탭에 가서 이렇게 표시 형식을 줄여주는 형식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줄여주는 거는 어떤 방식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서 여기서 배우는 게 올림, 반올림, 내림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를 호수점 둘째 자리부터 반올림을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반올림 표시를 하겠다라는 기준으로 함수를 써볼 겁니다. 이 함수는 round라는 함수예요. 수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한다고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round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원래는 이 round 함수는 이 표준 편차 자리에서 바로 쓸 건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다 쓰는 겁니다. 자, 라운드 값으로 우리는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런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다가 라운드 값에 들어갈 값은 표준 편차 값이다. 세 번째 단위 표준 편차 값 stdev s 값인데 이 s 값은 일반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닫아주시고, 그리고 라운드 값은 어떻게 줘야 되나? 넘버와 넘버 디지트로 나온단 말이죠. 넘버 디지트는 몇째 자릿수예요. 넘버는 우리가 반올림 할 수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반올림을 몇 번째 할 건지 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으로 쓰냐? 넘버, 이게 stdv가 표준 편차 값이니까 넘버 값이 될 거고요. 여기서 쉼표를 줘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버 디지트로. 여기 쉼표 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넘버 디지트는 몇 번째 자릿수? 두 번째 자릿수까지. 자, 그렇게 하면 되면 반올림이 되는지 볼까요? 자, 어때요? 2.63 1이니까 반올림으로 버려지겠죠. 그래서 2.6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산은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수정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VAR S값 C3 일반에 대한 분산값을 구했는데요. 분산값을 내림으로 해볼게요. 0째 자리에서 아예 소수점 자리 없이 내림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뭘 쓰냐? 라운드 다운을 쓸 거예요. 라운드 다운을 해서 첫 번째는 분산값이 수치가 될 거고요. 몇 번째 자릿수 하기 위해서 쉼표를 쓰고 0번째 자릿수 라고 해주시면 값이 6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학, 삼감 및 통계 함수에서 순위 함수예요. 자, 우리가 이 어느가 순위가 제일 높은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 EQ랑 랭크 average예요. 랭크 EQ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릴게요. 랭크 EQ는 우리가 목록 내에서 상대적인 쿠키의 순위를 구하는 거고, 가장 높은 순위를 반환하는 거는 여러분들 평소에 보던 순위 1, 2, 3위를 지정하는 거는 랭크 EQ입니다. 그리고 랭크 EQ를 쓰는 방법은 숫자 그리고 REF 오더 순위인데요. 여기 각각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랭크 에버리지도 있는데 만약에 둘 이상의 값이 같으면 평균 순위를 반환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 있을 때 순위가 나눠지지 않고 평균 순위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있고요.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순위칸 만들어진 순위칸에서 이번에는 랭크를 직접 쓰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J3셀이죠. J3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탭으로 가십니다. 자, 수식 탭에 가보면 함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제목, 논리, 텍스트 여기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수 더 보기로 들어가 보시면 통계, 공학, 정리문제, 정보 이런 함수들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통계 가보시면 쭉쭉 내려가 보시면 랭크 EQ와 랭크 average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할 거는 랭크 EQ, 그냥 일반적인 순위 내기로 할 거고요. 자, 랭크 EQ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 대화 상자에 사실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면 이 순위와 비교해야 될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합계해서 순위를 구하겠다. 그러면 H3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다은이라는 학생의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할 곳을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합계 점수인 H3을 할 거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 수 목록 배열 또는 셀 주소다. 뭐냐면 이 순위를 구해야 될 전체 수 값들이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계값 H3을 줬기 때문에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H3 전체 셀을 선택해 주시면 요 안에서 순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여기서 순위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참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하면 이 H3과 H17이 쭉 따라 움직여요. 해볼까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14위로 나오죠? 채워보면 보시면 이상해요. 2위가 막 계속 더 나오고 2위가 지금 벌써 5개나 나왔어. 이렇게 쳐다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 랭크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 H3과 H17을 꼭 절대참조로 묶어줘라. 절대참조는 달러를 쓰실 수도 있고 영어로 F4를 누르시면 절대참조 하는 키, 단축키이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내릴게요. 그러면 이 순위가 여기 가서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2위, 3위, 4위, 5, 6, 7, 8위가 다 된다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랭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텍스트 함수 그리고 날짜 시간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텍스트 함수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텍스트 함수는 우리가 left, right, mid예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내가 불러오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순서대로 가져올 거냐예요. left는 말 그대로 왼쪽부터 텍스트를 가져오겠다 이 말이고요. right는 문자 텍스트 끝점부터 가져오겠다 이 말이에요. mid는 뭐겠어요? 지정한 위치부터 지정한 개수를 가져오겠다. 중간 어디서부터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게 mid인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서다은 학생부터 이렇게 김희호 학생까지 주민번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수강생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추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져오면 될까요? 여기서 생년월일 어디서 가져오면 될까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생년월일 가져올 건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걸 똑같이 가져올 보고 이렇게 981119 써야 되냐? 아닙니다. 함수를 쓰면 한 방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left 함수입니다. left 함수의 첫 번째는 텍스트를 써래요. 텍스트는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지고 올 텍스트인 거죠. 그래서 3, C3에서 가져오겠다. 그리고 C3에서 몇 번째까지 가져오겠다를 말하는 게 number charts예요. 그래서 C3에서 981119 몇 개예요? 981119 6개죠. 6개를 가지고 오겠다. 자, 한 번에 981119가 당겨와졌어요. 자동 채우기 하면 한 번에 다 찾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아껴지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성별을 해볼게요. 성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성별을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름? 이름으로 성별을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민번호에는 여러분들 성별을 나타내는 수가 있죠. 1이면 생년월일 다음에 시작하는 게 1이면 남자, 2면 여자겠죠. 자, 그걸 가지고 힌트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1과 2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 레프트로 하기에는 981119가 들어갈 것 같고 라이트로 해서 오른쪽부터 가져온다고 해도 별별별별 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쓰는 게 mid입니다. 자, mid 한번 써볼게요. mid.
미드에서 가져올 텍스트부터 선택하래요. 텍스트잖아요. 첫 번째가 텍스트. C3에서 뚫고 오겠다. C3에서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시작이냐 가져올게. 하나, 둘, 셋, 이 숫자의 위치가 몇 번째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9, 8, 1, 1, 9, 하이픈 2.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봤을 때 숫자와 하이픈은 나눠져 있지만 하이픈도 하나의 객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로 세워져야 된다? 8개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인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에서 몇 번째까지 들고 오겠다. 여덟 번째가 시작인데 몇 개까지 들고 오겠다? 한 개 들고 오겠다. 자, 그렇게 하면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주민번호별로 성별이 불러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개념으로 지역도 불러볼게요. 지역은 우리가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러오고 싶은데 그러면 좌측부터 불러오면 용산 이런 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측만 불러오면 되겠네. 그러면 이럴 때 쓰는 게 right 함수입니다. right 함수를 쓰면 어디서 불러오겠냐? 여기 요 셀에서 불러올 거예요. 우리 셀 이름은 D3이고요. D3에서 right니까 우측에서 몇 개까지 들고 오겠냐? 2개까지 들고 오겠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쭉 해볼게요. 그러면 우측까지 다 들고 오죠. 엄청 간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은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엑셀이 있는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날짜 시간 함수 중에 여러분들 이 생년월일을 날짜 형식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날짜 형식으로. 지금은 98119로 돼 있어서 생년월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생년월일의 앞번호로 보이죠. 이거를 우리가 날짜 및 시간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날짜 및 시간 형식으로 바꾸기 위한 E3에서 E12셀을 다 선택을 하시고 수식 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날짜 및 시간이 있죠. 날짜 및 시간 목록에서 데이트, DAT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데이트를 선택하시고 데이트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98119였잖아요. 뭐 98119였는데 98 2열은 몇째 월까지냐? left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left C3에서 우리가 두 번째까지다. 그럼 98년도가 되는 거죠. 그럼 month, 월은 어디까지냐? 월은 중간이니까 미드로 해야 되겠죠. C3에서 8에서 8이 아니죠. 3이죠. 1, 2, 3째가 월이니까 11월, 6월, 3에서 2개 11월. 그리고 1은 몇 번째예요? 몇 번째로 하시면 되겠어요? 미드로 해야 되겠죠. C3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도 2개 들고 오겠다. 자, 한번 들고 와볼게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레프트 값이 더해졌단 말이죠. 요걸 빼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값이 이상하게 나오면 이 레프트가 중복돼서 그래요. 요거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생년월일이 쭈루룩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해볼게요. 날짜, 시간, 원, 월, 일 구하는 거 여러분들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수강생 시트에서 여러분들 수강생 시트 여기에요. 14, C14셀 여기 있죠. 날짜 시트에서 단축키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거 컨트롤 콜롬을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현재 날짜가 나오고요. 이 현재 날짜에서 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today 쓰시면 today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today는 가로 열고 닫아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ow 함수 써볼게요. now도 열고 닫고 하시면 자,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용도가 달라요. 자, 처음에 우리가 컨트롤 콜론으로 부른 날짜는 내일이 돼도 9월 15일이고 모레가 돼도 9월 10일이에요. 그리고 today나 now로 부른 날짜는 내가 열 때마다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연도, 여러분들이 연도를 부르는 건 year 함수입니다. year 함수인데 그냥 year 함수로 쓰면 아무 답이 안 나와요. 왜냐? 내가 어떤 year인지 주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year을 언제의 year인지 today 함수에서 연도를 불러와 달라 라고 해주시면 year만 따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자, 2021년도가 나오죠. 자, months도 마찬가지예요. 월 함수도 자, once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닫아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today 함수로 여러분들이 불러와 주시면 9월이 나온다는 거죠. day도 마찬가지입니다. today 9월 15일까지 해서 년, 월, 일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경과기간과학인데요. 이 경과기간과학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diff는 자, 데이트 diff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함수식이 안 나와요. 이 텍스트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엄청나게 도움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두 날짜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계산한 함수고 이 인수는 얼마만큼 지났는지를 표현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diff에서 start 날짜를 구하면 돼요. 먼저 데이터 diff는 start date를 쳐주시면 되는데 start는 언제일까요? 여기겠죠. 생년월일. 얘가 생년월일이 나와 있잖아요. start는 얘가 이날에 태어졌어. 서다은이라는 학생이 98년 11월 19일에 태어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들어갈 거는 end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diff는 start와 end를 지정해주면 그 사이에 얼만큼 있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거는 start, 생년월일, 그리고 오늘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end date는 오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게 유닛이에요. 인수 유닛인데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거든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year, 나이로 표현할 거다. y, 연도로 보겠다는 거거든. y로 해줄 거예요. 자, 서다은이라는 학생은 지금 나이로는 22세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하는 식은 한국식 계산이 아니고 연도 나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식 계산이라서 전부 만 나이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할 때는 만 나이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표시 형식을 아예 쌍따옴표를 쳐서 만을 앞에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니까 텍스트 연결 함수인 and를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세까지 붙여주고 싶어요. and에다가 세. 만 22세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값은 (22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논리 함수부터는 여러분들과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함수랑 제가 앞에서 그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